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발표한 그 구매 대행 사업자들에게 좀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죠. 네이버 쇼핑 광고에 이제 광고할 수 있는 상품 수량을 대폭으로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결국 네이버 의존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네. 이 말 뜻은 뭐냐면 아마도 꽤 많은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 상품 수를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시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해법도 한번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품 기반의 대량 업로드의 위기. 처음에 한 4, 5년 전에는 무제한이었어요. 상품수 제한 없었어요. 그때는 막 1000만 개까지 올린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근데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네이버 측에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 같았었나 봅니다. 한 3, 4년 전 여름에 50만 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후 이제 8월 12일부터죠. 10만 개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량으로 상품을 진열해서 그동안 구매 대행으로 수익을 냈던 분들은 큰 위기가 생기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매 대행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오픈마켓의 상품 등록수는 독립몰하고 다르게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G마켓 2.0으로 변경되면서 상품 등록이 그전에는 1.0이었거든요. 이제 옵션별로 다 등록해야 되는 이제 2.0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부분을 좀 시정해달라고 좀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개발업자들한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되느냐?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최고 등급은 5만 개로 줄어들었고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10,000개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만 개도 많지 않냐? 1만 개도 많지 않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대량 업로드 효과를 보려면 저처럼 유경험자가 봤을 때 진짜 아무리 못해도 30만 개 정도는 그래도 슬롯을 줘야지 좀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만 개, 10만 개, 이런 걸로 상품을 대량 업로드해서는 사실 돈이 안 돼요. 어떤 특정 카테고리 하나 채우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대량 업로드를 유지를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 앞서서 플랫폼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는 그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픈마켓의 요구사항, 정확한 번역, 그리고 낮은 수수료, 그리고 낮은 품절률, 그리고 상세한 페이지의 설명, 상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대로 갖고 오니까, 크롤링 하니까, 상품 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거나 중문으로 되어 있거나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거는 부적절하다 해갖고 정확한 번역을 요구하셨고, 아무래도 수수료 이게 이제 현지 사이트를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품은 좀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은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품절률, 100만 개, 200만 개 관리하다 보면 상품을 재고를 관리하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재고를 돌릴까 말까 하는 사이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애진작에 팔렸는데 애진작이 없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구매 대행 스토어에는 진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는 텍스트 기반,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품 사진 한두 개 있고 상품 설명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요구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구매 대행의 이런 크롤링으로 상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요. 저는 구매 대행 강의할 때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올 거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구매 대행이 앞으로 상품 기반으로 갈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적은 상품밖에 못 올려요. 상품을 많이 올리더라도 재고를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가격이 내렸어. 근데 나는 가격이 올랐던 가격으로 예전에 그대로 진열하고 있어. 그럼 고객이 주문 왔어. 그럼 이거 무조건 품절 줘야 돼요. 그쵸? 그러려면은 상품 수를 적게 관리하면서 스테디셀러라서 꾸준히 있는 상품을 관리하면서 해야 돼요. 저는 특화해야 된다고 봐요. 구매 대행도 종합몰로 가면 안 되고요. 점점점 이 뭔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분야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형 가전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좀 잘 알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바이올린이 있을 수도 있고 해외 구매로요. 그리고 뭐 물안경이 있을 수도 있고 테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좀 뭔가 세분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죠. 사회인 야구단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구매로 야구 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시장은 누군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시장을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괜찮은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해법 첫 번째, 소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전문화할 것. 이거는 제가 구매대행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이 벌써 한 10번째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해법 첫 번째는 상품 기반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우리 상품 기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죠? 이 한마디로 딱 정의가 될 거예요. 대기업은 절대 구매 대행업을 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을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불안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넘어온 거죠. 지재권, 그쵸? 지재권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불법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합법이지만 중국에서도 합법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들어옴과 동시에 상품을 진열함과 동시에 불법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있다고 봅니다. 딴딴. 네. 해법 2. 이거는 또 별개입니다. 신청서 기반의 구매 대행 사이트를 오픈한다. 또는 사용자 편의에 맞는 상품 기반이 아닌 몰을 구상을 한다. 이거는 이제 쉽 get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buy after라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뭔가 우리가 상품을 깔아놓고 고객 보고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뭔가를 살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 사이트에 와서 신청을 하는 그런 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이 당연히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늘 기회는 위기와 같이 오고 위기는 그 이면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무조건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무조건 기회예요. 네. 그러면 기존의 대량 업로드들에게는 어떻게 볼까요? 위기일 수 있어요. 위기일 수 있지만 어쩌면은 대량 업로드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1등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시장의 1등이 바뀔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한다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옹꿈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투트랙이 준비했다. 신청서 기반의 구매 대행 사이트. 예. 제가 곧 오픈할 예정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네. 신청서 기반의 구매 대행 사이트인데요. 드라이브 150이라는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150이라는 사이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드라이브 유어 쇼핑 언더 150불. 네. 쇼핑을 주체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드라이브를 썼고요. 예, 상품 기반이 아닌 신청서 기반 또는 해외 사이트 연동 기반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드라이브라는 의미를 줌으로써 뭔가 주체적을 강조했고 아시겠지만은 미국을 제외한 면세 기준이 150불이에요. 그래서 언더 150을 사용을 해서 구매 대행을 딱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대상 국가는 이렇게 5개국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라이브 유어 쇼핑 언더 150인데 딱 앞과 뒤만 따갖고 갖고 드라이브 150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건 이제 신청서 기반으로 한다는 뜻으로 의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어떤 성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떤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 쇼핑 광고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할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막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사이트도 구축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네이버 광고가 이제 중단이 되는 시점이 18월 12일에 딱 새로 선보일 사이트입니다. 네. 아직 그 도메인이나 이런 거는 따지 못했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 또는 블로그를 운영해 주신 분, 인스타를 운영해 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를 좀 응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판만 하고 이 시장이 지금 바뀌는 거에서 안타깝기만 하고 위기다 이런 위기의식만 주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다시 잘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저는 굳이 이걸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멈춰 있으면 죽어요. 지금 제가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언젠간 끝이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작 출발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은 또 저는 새로운 또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그럼 오늘 구매 대행 지금 위기인가 기회인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